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카카오가 국민주로 촉망을 받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완전 천덕꾸러기가 돼서 연초 대비 마이너스 7.2%, 반면에 같은 성장주, 플랫폼주였던 네이버는 18%. 그러니까 두 회사의 올해 주가 수익률 차이가 25%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이버 주가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둘 다 성장주로서 성장이 좀 둔화되고 실적이 좀 악화되고, 근데 이제 카카오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에 좀 이렇게 노이즈도 좀 있었었고, 밸류에이션도 좀, 주가도 좀 비쌌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도 네이버는 이제 꽉꽉 채우고 있는데 카카오는 좀 많이 펀드에다 비워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을 제가 만나면 네이버에 대한 고민보다 카카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어차피 이제 4분기에 광고가 좀 회복이 될 거고, 금리 인상이 계속 될 수는 없으니까 금리 인상이 좀 종료가 되면 주가는 오를 건데, 과연 그럼 네이버만 가져갈 것이냐, 카카오는 그럼 버리고 갈 것이냐. 이미 주가는 네이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논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사긴 사야 되는데 3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살 거냐, 아니면 실적 발표 전에 살 거냐. 그럼 이제 사기 전에 얘네는 어떤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요거를 좀 판단을 해서 그 매수 시점을 좀 지금 기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좀 이르긴 합니다. 아직 9월 초기 때문에 이르긴 한데 3분기에 대해서 좀 프리뷰를 좀 써봤습니다. 일단 광고는 마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좋아야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일단 3분기는 2분기 대비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친구 탭, 그러니까 1탭에 이제 광고판이 작년 말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단가를 한 50% 인하한 가격으로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인하 가격을 좀 20%, 그러니까 이제 30% 업사이드를 이렇게 좀 할 예정인데, 이게 9월달 한 달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분기에 이제 완전히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좀 추석 연휴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업일수가 짧기 때문에 광고 매출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광고가 안 좋은데 이 3분기 때 좀 일회성 비용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3분기에 좀 실적이 쇼크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3분기 실적 끝나고 나서 사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비슷하게, 오히려 더 좋은 마진을 갖고 있는 게 이 커머스입니다. 얘는 이제 물건값의 일정 비율 한 10% 정도를 마진으로 띄기 때문에 물건이 잘 팔리면 팔릴수록,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 선물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데, 3분기는 커머스 선물하기 입장에서는 성수기입니다. 일단 추석 때 선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점 업체들이 자기 물건을 그 안에서 오픈마켓 형태로 파는 게 대부분인데, 갈수록 카카오가 직매입, 그러니까 직접 상품을 구매해서 카카오가 갖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판매하는 이러한 상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통으로 그로스로 잡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마진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이제 명품샵 럭스라는 거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가 시즌도 좋고 새로 론칭한 럭스 이 명품관도 있고 직매입 상품도 좀 증가를 해서 QOQ로는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광고 감소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택시도 이제 택시 요금이 인상이 돼서 전반적으로 택시 수요는 감소됐는데, 플랫폼 택시, 그러니까 이제 이 호출 택시, 이제 카카오 앱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 카카오 택시 수요는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좋고 2분기 실적 때 확인을 저희가 했고, 그리고 주차 사업, 주차장 사업 파크 인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고,
요 주차장 제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리 매출도 견조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모빌리티는 확실히 3분기 때 2분기보다 좋아질 수 있다. 요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페이도 지금 이제 해외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많이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카카오페이 결제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이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용자가 지금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카카오페이는 자연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바일페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요 뭐 커머스 연동해가지고 QOQ로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게임이 좀 기대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오딘이 이제 자회사 라이온하트가 게임을 만든 거라 마진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9월 5일자 기준으로 매출 3위, 굉장히 높은 순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RS가 이제 7월 25일 날 새로 나왔는데 요것도 매출이 뭐 곧잘 나옵니다. 7위, 뭐 4위에서 7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없던 매출이 새로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QOQ로 게임 매출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뮤직도 SM이 이제 2분기부터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SM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57억 원이었는데 이 지금 3분기 컨센서스 시장 컨센서스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50억 정도 더 나올 거다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NCT라든지 에스파라든지 얘네가 이제 신규 앨범이 3분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나? 제가 이게 SM을 커버하는지 안 나가서. 그래서 이 무형자산 상각이 좀 증가를 해도 SM으로 인한 연결 영업이익 추가되는 부분은 2분기 128억 원이었는데 요거보다 좀 3분기 때는 늘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부분도 엔데믹이 되면서 웹툰 소비가 많이 줄었는데 요즘에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웹툰 시장이 회복이 되면서 그 2분기 때도 최고 매출 경신을 했고 그리고 이제 흥행작들이 좀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어서 그 피코마 매출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내라든지 북미 쪽 이 카카오 엔터 매출이 좀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이 스토리 매출 전체로는 QOQ로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정인 것 같습니다. 그 미디어 부분이 좀 가장 그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때 이제 방송이 전혀 없었는데 3분기 때 남남이랑 소방서역 경찰서 2가 방영이 되면서 새롭게 좀 드라마 방영되는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QOQ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우려하는 거는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엔터프라이즈하고 엔터테인먼트 뭐 뉴스 기사에도 났지만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200억 발생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이제 시장에 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구조조정이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4분기로 또 이렇게 좀 이연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뭐 200억이 다 이렇게 뭐 일회성으로 발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된 투자 비용이 있는데 이제 감가상각비랑 외주 인프라 비용이 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상반기 때 이미 좀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상반기보다는 감소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랑 요 AI 관련된 비용이 합쳐져도 이렇게 실적 쇼크 수준까지 비용이 급증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사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매출단에서 광고 외의 전체 사업 부분이 QOQ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카카오 쪽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SM도 그 무형자산 상각을 제외한 부분이 2분기 대비 3분기 때 더 늘어난다라고 보면은 시장 컨센이 지금 한 1,400억대로 형성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 있다. 최소한 쇼크는 아닐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1,481억. 제가 추정한 게 한 1,515억. 조금 소폭.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소폭 더 잘 나오는 이 정도 수준? 근데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통 많이 봐서 뭐 컨센서스는 충분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 있나 좀 뭔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는 좀 이벤트가 있나 좀 살펴보면 일단 AI가 있습니다. 이제 카카오도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AI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할 예정이거든요. 공개 시기는 뭐 4분기 때쯤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요거를 통해서 그 AI 챗봇 서비스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서비스에서 채팅을 이제 챗봇이랑 하면 질문이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클릭을 하면 뭐 또 답변이 나오고 또 그 답변 중에 또 구체적인 항목을 클릭을 하면 답변이 나오고 이제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상대방하고 연결을 하는 건데 이제 이번 챗봇은 그 정형화된 질문 답변이 아니라 비정형화된 질문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챗GPT랑 채팅하면 그냥 대충 물어봐도 답변이 잘 나오잖아요. 대충 물어봐도 잘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 AI 모델이 나올 것 같고, 좀 그 다른 것과 다른 거는 지금 카카오에서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는 게 카카오 메시지 광고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면 이 광고 매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이 커머스 물건 살 때 이런 채팅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편하게 상담하나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좀 재밌게 이렇게 채팅이 된다라면 좀 더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찌됐든 카카오가 AI를 어떤 자기 서비스에 비즈니스에 적용을 한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을 이제 4분기부터 새롭게 그 이제 둔화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B2C 부분에서는 연속 혈당 측정기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당뇨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건데 글로벌 그 연속 혈당 측정기 제조사 덱스콤 얘네가 이제 나스닥 상장되는데 시총이 한 50조 정도 되더라고요. 얘네가 이제 새로 G7이라는 이제 제품을 카카오하고 개발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이 500원짜리 동전만한 거를 이제 몸에 부착을 하면 그냥 핸드폰으로 그 어플리케이션 켜서 제 혈당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시중에 팔면 이제 그 제품 가격이 얼마를 이제 카카오랑 이렇게 나누는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 당뇨 환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연속 혈당 측정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내에 이미 좀 들여왔습니다. 그 이 G6가 휴원스하고 지금 제휴해서 국내에 들어와 있고 이 아이센스라는 이제 연소혈당 측정기 회사가 상반기 관련된 매출을 제가 찾아봤더니까 한 1,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진일보한 그리고 또 카카오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뭐 신체의 어떤 여러 정보들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해서 자기가 자기 몸 상태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뭐 AI를 통해서 어떤 처방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단계까지 계속 그 이 스마트 헬스케어, AI 헬스케어 사업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2B 쪽으로는 국내 이제 주요 대학병원, 서울대, 연대, 고대 대학병원하고 이제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진찰을 하면 의료 데이터가 쌓여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물론 이제 익명으로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신약 개발을 하는 제약회사라든지 AI 연구하는 업체한테 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유용한 데이터를 서비스를 4분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그 신약 개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 의료 데이터를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요 두 가지 AI 그리고 헬스케어 요 두 가지가 하반기 좀 카카오의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 여전히 PER은 네이버가 24배, 카카오가 37배, 여전히 비싼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뭐 그 해외 사업이라든지 잠재 성장성이 확실히 카카오보다 큽니다. 그래서 뭐 두 회사 어떤 게 더 좋은 회사야 했을 때는 포텐셜은 좀 더 네이버가 있다. 그리고 뭐 주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좀 더 싸다. 이렇게 해서 네이버를 사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인데 올해 내내 그거가 반영이 돼서 네이버 주가가 올랐으니 이제는 좀 카카오가 키 맞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 3분기 실적도 컨센을 상회할 것 같고 4분기 실적은 당연히 광고 시장이 회복이 되고 요 친구 탭 이 가격
인상되는 게 이제 3개월, 10월, 11월, 12월 다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뭐 계열사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AI 기술이라든지 신사업,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시작이 되면 좀 성장성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실적, 밸류에이션이 회복이 되면서 좀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분기 실적 주가를 만약에 산다라면, 그러니까 네이버를 좋게 보신다라면,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가 돼서 플랫폼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신다라면 네이버만 사실 게 아니라 카카오도 사시면 이제는 오히려 네이버보다 좀 주가 수익이 더 오를 수 있는, 좋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리포트를 써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다 드렸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